자,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메뉴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 자, 메뉴에 이익은 많이 난다는 거. 그런데 손님들이 찾지를 않는다는 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 원재료 값은 적게 된다. 근데 뭐가 어떻게 된다? 자, 판매가 안 이루어진다. 그럴 때는 생각을 해야 되죠. 퍼즐. 자,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렇게 네 가지 분류로 매트릭스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 메뉴의 종류를. 자, 그렇게 이런 걸 잘 하면, 자, 메뉴별 원가 관리가 용이하다. 자, 메뉴가 비싼 거, 그 다음에 저렴하면서 잘 팔리는 거, 자, 비싼데 안 팔리는 거, 많이 팔리는데 재료가 비싼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야 뭐가 될 수가 있다? 자, 이윤이 자, 창출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시장성에 따라서 변동되는 식자재 가격을 알 수가 있고, 또, 식재료별 선호도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시장이 계속 변화를 하잖아요. 계절별로도 변화를 하고, 자, 레스토랑 같은 경우, 자, 전문 매장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뭐 그것만 팔 수도 있겠지만, 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경쟁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변화를 잘 줄 수가 있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것. 자, 그런 것 자체가 뭐다? 식자재를 관리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적 중에서 효과, 식자재 관리를 잘하면 그러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식재료를 재고 파악을 쉽고 잘해야 매일매일 신선한 재료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 자, 오늘날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 가게들 같은 경우 재료들이 막 남아요. 잘 안 팔려요. 그러면 뭐 일명 회전율이 둔화됩니다. 그러면 맛 자체가 어떻게 된다? 자, 맛 자체가 퀄리티가 떨어져요. 특히 어떤 거 고기 같은 경우 이치 냄새도 나고 고기가 질겨지고 이상하게 누린내가 나고, 자, 그 이유가 뭐다? 자, 재료가 상태가 안 좋아진 겁니다. 왜? 판매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즉, 그러면 통계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메뉴가 자, 판매되는 메뉴가 줄어들면 그만큼 원재료에 대한 컨트롤이 들어가야 돼요. 컨트롤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자, 재료가 남아서 먹지 못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버리게 되고, 그걸 로우 웨이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버리게 된다면 어떤 현상?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비용이.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막말로 우리가 송이버섯 같은 경우 비싸잖아요. 가을철에 이제 나오는데 한 1kg에 한 20만원 정도 만약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한다? 자, 재료를 원활하게 관리 못하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버리게 된다면 2kg 20만원을 버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평균적으로 컨트리뷰션 마진이라 해서 평균적인 계산으로 80만원 정도를 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80만원 정도를 벌 수가 있는데 그걸 못 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원재료값 얼마를 버렸다? 20만원을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냥 20만원 손해났네가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서 이윤을 남겨서 그 돈을 가지고 재료비를 주는 거잖아요. 지출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 80만원을 벌어야 얼마가 남는다? 20만원이 남는 거예요. 인건비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재료비 물론 포함이지만은, 그 다음에 임대료, 그 다음에 기회비용. 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봤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재료값 20만원 이게 아니라 얼마로 계산해야 된다? 80만원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선하게 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는 매출과 직결이 된다는 거. 자, 재료가 신선하면 계속적으로
손님들이 오히려 아주 그 집에는 신선한 메뉴 때문에 자, 신선한 메뉴가 매일매일 나온다. 자,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겠죠. 자, 과거 얘기를 하면, 자, 모르는 사람인데, 뭘 했냐면은, 횟집을 하게 됐습니다. 횟집. 자, 횟집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수족관이 있어요. 어디에? 회에. 회를 보관할 수 있는 살아있는 화로했지. 자, 수족관을 운영을 하면서 물고기들을 이제 키우죠, 그죠? 보관을 하죠. 키우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맛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횟집에 가서 고기를 먹었을 때 흙냄새가 난다. 또 고기 살이 무르다. 자, 이런 집들 있어요. 틀림없이. 자, 그런 집들 같은 경우에는 회가 회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쪽에 있는 물에서 오래 살면서 물 관리가 안 된 거에다가 뭐예요? 떡밥이나 이런 것들을 주었을 때 거기 안에서 그걸 먹고 고기가 흙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회에 뭐가 됐다? 재료가 오래됐다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 손님들이 안 사 먹겠죠, 그죠? 그런데 이 집 주인은 처음 하니까, 횟집을 처음 하다 보니까, 고기를 받아요. 이해가 되세요? 고기를 받는데, 저녁 때 돼서 팔리지 않은 고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잔치를 해요. 자기는 몰랐기 때문에 그날 들어온 애는 그날 다 없애야 되는 줄 알고 맨날 그 고기를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어떤 소문이 나요? 야, 그 집에는 진짜 회가 신선하다. 맨날 들어온 고기들은 다 없앤다. 매일매일 새로운 고기가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그 집에 손님들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더 신선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매일매일 새로운 고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자, 그런, 매출과 직격되는 그런 현상. 또 어떤 게 있나요? 과거 같은 경우 짜장면집. 짜장면집 같은 경우, 주인하고 주방장하고 사이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인은 재료를 아끼라고 얘기를 해요. 아끼라고. 야, 그 재료, 뭐 만들어요? 짜장면 만들 때, 고기 적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주방장은 주인이 미운 거예요. 주인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막 뭐라 해서 네 그렇게 하니까 미우니까 어떻게 해요? 재료를 낭비하기 위해서 고기를 막 뒤집어 였는 거예요. 망해라고, 주인 망해라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손님의 입장에서는 고기 많이 넣어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집이 대박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방장 더 바쁜 거예요. 야, 망해라고 많이 넣어주는데 손님들은 더 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주 성공리에 돈을 많이 벌어서 뭘 했다? 그 주방장에게 관계가 좋아져서 장사가 잘 되니까 관계가 좋아지죠. 중국집을 하나 차려줬다는 자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재료 관리는 중요하겠죠. 자, 많이 넣어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막말로 아끼는 것보다 고기 회전율이 빠르다 보니까 어떤 현상? 신선한 고기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짜장면을 만들다 보니까 다른 집보다 맛이나 퀄리티, 품질이 우수해서 손님들이 찾고 또 찾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현상, 있다는 거. 재료가 신선하면, 재료 관리를 잘하면, 나타나는 효과들입니다. 반대로 잘못해버리면 어떨까요? 아까 얘기했던 원가가 상승하게 된다는 거. 푸드코스트가 증가된다는 거. 왜? 안 좋아지니까 수율이 안 좋아지겠죠. 잘라서 버려야 되고, 맛없으니까 버려야 되고, 상해지니까 버려야 되고. 자, 그로 인해서 어떤 손님들도 회전율이 안 좋으니까, 고기에 냄새가 난다. 생선에 뭐가 난다? 예, 흙냄새가 난다. 자, 그 다음에 닭 같은 경우도 오래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자, 잘못 보관한다든지, 자, 그래 되면 고기를 튀겨서 아니면 삶아서 먹었을 때, 뜯어 먹었을 때 어떤 현상? 뼈가 검게 변합니다. 뼈가 검은 것들은
닭이 오래 보관되어 있던 것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막말로 뭐 문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저렴한 메이커 닭들 있잖아요. 뭐 막말로 다 깨놓을게요. 호식이 2마리 같은 경우 뭐 잘하는 집은 잘 합니다만 관리를, 자, 못하는 집, 옛날에 이제 뭐 그 회장에 뭐 갑질 이런 것도 나왔죠, 그죠? 자, 만약에 제 동영상을 보고 호식이 같은 경우에는 안다면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제가 뭐 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우리 요즘 보통 여러분들 많이 하는 1인 1닭 하잖아요. 그 닭을 시켰어요. 닭이 왔는데, 자, 2마리잖아요. 그래가 이제 뭐 가족이니까 2마리, 아들 하나죠, 하나 이제 먹는데, 이 닭에서 뼈가 어떻게 됐다 시커멓고, 네, 안에 이제 좀 피덩어리 같은 거, 물론 그게 자기네들은 이제 뭐 다 익은 거다. 내부적으로 익기는 다 익어요. 튀기면 어느 정도 일정 시간만 되면.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닭고기도 오래되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누린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 현상을 제가 겪었는데, 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현상, 그 집을 또다시 재구매를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에요? 재료가 신선하지 못했다는 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몰라요. 어떤 거냐면은, 거기에서 재료가 부실한 거, 재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 닭을 사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재료를 가지고 오래 보관해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걸 실온에 보관해서 고기가 문제가 된 건지, 정확한 진단은 다시 해봐야 돼요. 그쪽 팀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저는 단지 결과만 보고 이렇게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식재료가 저렴한 거, 아니면 금수를 잘못해서 받은 거, 그 다음에 보관할 때 잘못 보관해서 냉장고가 고장나서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실온에 오래 놔놨다든지, 아니면 뭐 막말로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조리할 때 잘 못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뭐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재료 구매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재료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역효과적인 부분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요거 하시면서 리포트 특별하게 안 내겠습니다. 따로 뭐 문제 내가지고 하면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면서 노트에 아니면 종이에다가 기록해서 정리를 하세요.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 수기로 합니다. 이거 인터넷으로 아니고. 자, 그걸 리포트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실질적으로는 그 자기가 그거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캡처해서 사진 찍어서 캡처해서 자기 이름 적고 학번 적고 수기로 적어서 스캔 떼서 보관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뭐 시간이 된다면 이제 뭐 메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직접 제출하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누적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공부하는 거. 자, 그 다음 식재료 관리 기능에서, 자, 크게 기본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 자, 가장 식재료 관리에서 기본이 되는 기능이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공부를 하더라도 소리 내서 공부를 하십시오. 자, 품질 관리입니다. 품질 관리. 자, 우리가 오늘날 카페 같은 경우는 품질 관리에서 이제 좀 많이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다? 가성비에서 가심비로 바뀌었다. 뭐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적인 부분, 그러니까 품질이 뛰어나고 뭐 양도 많고 뭐 맛도 뛰어나고 그걸 얘기할 수가 있고, 가심비 같은 경우에는 가심비는 내 마음에 드는 거. 자, 맛은 좀 모네요. 그렇지만은 보기에 좋은 거.
뭐 그 다음에 빨주노치 파란보 색깔이 잘 돼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 나는 이걸 먹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같은 분위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것들, 자, 그런 부분으로 좀 변경됐습니다만은, 자, 그래도 메뉴는 어떻다? 음식점, 레스토랑은 그래도 찾아가는 원인이 뭐다? 품질,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다? 서비스라는 거. 자, 똑같은 뭐 가격이나 아니면 맛이라면 어디를 더 선호한다? 네, 어디를 더 선호한다? 서비스가 더 좋은 곳을 선택한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는 이제 클리니스, 예, 깨끗함을 추구한다는 거. 음식이다 보니까 위생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본 기능 중에 자, 어떤 거, 자, 품질 관리가 네, 된다는 거. 식재료 관리를 잘함으로써 자, 분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원가 관리. 자, 원가 관리 같은 경우에, 자, 뭐, 상품의 개별성이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일정한 푸드코스트에 대한 비율을 뭐 30% 정도 가지고 있다면 30에서 35%를 가지고 있다면 관리가 되겠죠. 그죠? 원가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단백질이 필요로 하다. 자,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기타 등도 많은데 같은 종류의 단백질을 가지고 소고기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많이 좀 원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자, 가격도 올라가겠지만. 자, 근데 이제 같은 단백질이라면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자,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구제역이나 아니면 뭐 조류 독감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기피하기도 하지만 금액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단가가. 그럴 경우에는 뭐 생선 단백질로 변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구입 경로를 또다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관리 기능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원가 절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정관리. 자, 공정관리 같은 경우에는 자, 구입처에서 현지 배달되는 시간까지 기준을 잡아서 발주를 하고, 자, 중간 과정도 확보를 하고 배달이 지연되는 걸 방지한다. 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자, 이런 게 뭐냐면은, 자, 요즘 같은 경우에, 자, 예를 들자면은 월수금 도축장에서 고기를 잡아서 배송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양을 생각하는 거죠. 얼만큼. 자, 이것도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내일 배송이 오는데, 내일 배송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돼요? 우리가, 자, 고기를 잡아서 내일 팔아야 되는데, 와야 되는데, 그 고기가 내일 오는 집에서 사고가 났다. 차가 사고가 나서 재료가 못 온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판매가 못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에는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패드라고 하는데 적정한 여유를 두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적정한 그걸 오다 스팸이라 하는데 적정한 보유도를 두어야 된다는 거. 그런 문제. 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자, 내일 오는데 오늘 매출이 갑자기 단체 손님이 온다든지 갑자기 예약이 들어서 확 뛴다. 자, 그렇더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일까지 사용될 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커버가 되고 어떻게 된다? 내일 또 물건이 왔을 때 소비가 또 새로 일어나겠지, 그죠? 자, 그런 현상들. 자, 그런 현상들이 뭐다? 기본 기능이 되겠다는 거. 이 오다를 통해서 아시겠죠? 적정하게 관리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굉장히 힘들게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잘 맞춰주시면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부수적인 기능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